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인텔 파운드리 진출 선언, 반도체 공장 2개 신설, 이것이 가져다 올 파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파운드리의 진출을 선언한 인텔입니다. 일단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인텔이라는 회사가 종합 반도체 회사, IDM 업체라는 거죠. IDM 업체라는 것은 파운드리와 팹리스를 결합한 것이죠. 말하자면 설계부터 완성품을 만들어서 판매까지 모두 다 했던 인텔이 드디어 파운드리를 진출합니다. 파운드리라는 것은 물건을 만들어주는 회사죠. 제가 이전에 항상 생각했던 것은 왜 인텔은 파운드리 진출하지 않을까라는 궁금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이 풀렸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쩌면 인텔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분석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한번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고 댓글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알아볼 내용은 파운드리에 진출을 선언한 인텔입니다. 인텔은 IDM의 대명사, 말하자면 종합반도체 회사였었죠. 즉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하고 판매까지 모두 다 하는 업체죠. 그리고 여전히 중요한 CPU나 GPU를 생산하는 IDM 업체죠. 이러한 인텔이 변환을 선언을 했습니다.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을 선언한 것이죠. 파운드리 진출은 이전에도 한 번 있었는데 이때는 ARM 기반의 파운드리만 해주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번에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이야기를 후반에 또 얘기를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주세요. 이것이 인텔의 귀환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난 2월달 취임한 팩 갤싱어 CEO는 23일 기자회견에서 인텔의 부활을 이끌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시넷과 CNBC 등을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갤싱어는 23일날 2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22조 6천억 원을 들여서 미국 애리조나 지역의 반도체 공장 2곳을 신설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제가 눈여겨본 내용이 이거예요. 애리조나 지역의 반도체 공장 2곳을 파운드리로 진출하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눈에 들어왔던 회사가 딱 하나가 있었는데 TSMC입니다. TSMC가 지금 반도체 공장을 어디에 짓느냐? 바로 애리조나 지역, 피닉스 지역에 짓습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즉 컴퓨터 칩을 디자인하고 제작한 뒤 마케팅까지 하는 하나의 회사에서 이제는 파운드리 업계로의 단독 진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갤싱어는 이제 여기에 third party라는 개념을 새로운 사업을 추구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된 거죠. 이를 위해서 인텔은 파운드리 자회사인 인텔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설립할 것이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인텔의 파운드리는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이 두 번째로 진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 다시 진출합니다. 파운드리는 설계된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인텔은 파운드리에 진출하면서 자회사 형태로 이번에는 파운드리에 진출을 하죠. 회사명은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IFS라고 부르는데요. IFS 대표는 현 인텔 수석 부사장이자 반도체 업계의 베테랑인 렌트히르 타쿠르입니다. 인텔의 파운드리 진출은 전 세계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보고 있어요.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은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다는 것이죠.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지금의 반도체 파운드리의 증설이 목마른 상황에서의 진출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정말 이 타이밍이 잘 맞으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 파운드리인데 이 파운드리에 지금 인텔이 새로운 사장을 데리고 와서 펠 갤싱어라는 이 중요한 분을 데리고 와서 지금 이렇게 한다. 이것에 대해서 대표적인 벤치마킹 한 회사가 있어요. 어디냐?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이전에 어떻게 보면 종합반도체 업체예요. 왜냐하면 D램과 낸드 플래시를 생산부터 설계부터 다 만들어낸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부를 다시 떼어내서 했는데 이 삼성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뛰어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TSMC의 투자 진행에 대해서 전 세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는 이때에 뜬금없이 예상도 하지 않은 인텔이 파운드리에 진출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한 것이죠. 지금 파운드리에 목마른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파운드리 업체는 더 성장했으면 성장했지 줄어들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장 먼저 TSMC와 삼성전자가 얼마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느냐 그 상황을 보고 나머지 업체들이 이렇게 붙어서 들어가는 현 상황이었었는데 물론 SMIC는 다른 현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투자 예상 나왔죠. 그리고 TSMC 투자 예상 나왔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라고 해서 잘 아시죠? AMD에서 분사된 회사. 이 AMD에서 분사된 글로벌 파운드리가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중간에 이제 들어와 버리죠. 착착착착 이제 증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시기에 인텔이 딱 들어와서 타이밍이 아주 좋게 지금 이야기를 해버린다라는 거죠. 특히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인텔이 세계적인 제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첨단 프로세서 기술, 패키징, X86코어, ARM, RISC-V, 에코시스템 IP 등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첨단 제조 능력과 설계 능력 그리고 기술의 지적재산권까지 모두 다 갖고 있다는 거죠. ARM도 이미 이전에 파운드리 공장을 만들면서 투자도 같이 계속 들어가고 있었어요. 리스크5도 마찬가지고요. 에코시스템 IP, 예,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패키징은 아주 세계 최고죠. 어느 누구도 쫓아오지 못할 만큼 이 패키징까지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최고의 CPU를 만들 수 있는 현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을 이제는 볼 수 있겠다. 어디를 통해서? 파운드리를 통해서 이 시스템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회사가 드디어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인텔만이 보유하고 있는 프로세스, 패키징 기술을 통해 지금껏 10나노 이하 공정을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의 기술력을 통해 그 공정에 최적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인텔이라는 것이죠. 인텔에게는 지금 뼈아픈 기억이 이전에 인텔의 파운드리에 발을 들였다가 포기했던 것입니다. 2016년 인텔은 ARM 기반의 칩 생산을 위해서 파운드리에 나섰다가 2년 만인 2018년도에 중단을 했죠. 그때 당시에는 지금같이 파운드리의 물량이 폭발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않았던 시기였고, 지금 보시면 ARM 기반으로만 한정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번에 X86까지 지적재산권을 공개하겠다라는 말까지 나왔죠.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나 현 상황은 그때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파운드리 사업은 2025년까지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을 예상하는 만큼 시장이 그때하고는 천지 차이로 달라졌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여기에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의 진입으로 더 많은 반도체가 사용이 될 것이고, 이는 파운드리 산업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 분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펠 게싱어도 파운드리를 과거에도 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시장이 정말 많이 달라졌고 수요가 훨씬 많아졌다면서 처음 2016년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공격적으로 시설 투자를 하고 공정 패키징 기술을 활용을 하겠다.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공정 패키징 기술까지 활용을 해서 세계 최고의 칩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 지금 인텔의 입장입니다. 인텔의 파운드리 서비스의 잠재적 고객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될 것이며 업계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인텔의 파운드리가 미국에 지금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펠 게싱어는 20개 이상의 기업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고 미국 정부와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다.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균형을 잡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이에 미국과 유럽 본토에 믿을 수 있는 반도체 공급망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서 미국과 유럽의 수요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뛰어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현재 인텔의 파운드리 진출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될 내용, 7나노 공정의 진출 여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한국의 삼성전자, 대만의 TSMC와의 경쟁이 뒤처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EUV 공정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 EUV 공정을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전에 인텔과 같은 경우는 EUV 공정 기술을 한 2030년까지 도입을 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또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펠 게싱어는 3분기 7월 중에 7나노 공정을 간소화하는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신설되는 애리조나 생산시설은 7나노미터 이하 공정의 중요도를 고려해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것을 행간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3분기인 7월 중에 7나노 공정의 간소화를 시켜서 이제는 7나노 미만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7나노까지는 ARF, 불화르곤 공정을 사용해서 7나노까지는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건 7나노 이하의 공정이 중요소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7나노 이하의 공정이 들어가려면 무조건 EUV 공정을 들어가는데 이 EUV 공정까지 이들이 개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을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점, 이번에 고객사에게 핵심 IP를 공개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파운드리 진출의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자체 아키텍처인 X86 코어의 지적재산권의 제공이 있습니다. 지금 X86 코어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면 지금 인텔 기본적으로 있고 AMD 있습니다. 이전에 IBM도 갖고 있었는데 IBM과 같은 경우는 팔아버렸죠. 중국 회사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금 X86 코어 IP를 제공을 하게 되면 이것을 이용한 칩 생산이 가능해져요. 이것은 지적재산권이 인텔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아예 공정 개발이 안 되고 이것을 이용한 칩을 개발을 하고 싶었었는데 칩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으로 적용이 됐던 회사가 어디냐? ARM이라는 거죠. 그러면 ARM의 관심도가 이전보다는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파운드리에 진출하면서 X86 제공을 통해서 새로운 반도체의 설계가 용이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지금 제공할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번에 인텔의 발표를 통해서 빅딜이라고 할 정도로 이것을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X86의 코어 지적재산권, 이것은 지금 현재 인텔이 최고 성능의 설계를 할 수 있는 가장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기술을 이 고객사 입장으로서는 ARM의 기술 기반의 칩과 그리고 X86의 기반의 칩을 다양하게 설계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면 이 두 개의 기술을 합쳐서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만약 X86 기반의 칩으로 생산을 하게 된다면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만들어주는 회사는 누가 되겠어요? 인텔에 대해서밖에 못 만들게 된다는 거죠. 제품의 이해도가 인텔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반도체의 주도권이 ARM과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X86 이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전 인텔이 파운드리에 진출했을 때 X86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제공하진 않고 ARM 기반의 파운드리만 영위했기 때문에 이번 발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인텔의 변신은 PC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놓쳤던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 이 ARM으로 주도권이 다시 X86의 주도권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인텔의 입장을 그대로 고스란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노트북 시장에서는 퀄컴을 시작으로 해서 애플의 M1이 이미 ARM 기반의 칩이 적용되기 시작을 했고 삼성전자도 ARM과 AMD의 기술을 결합한 칩, 종합칩이죠. SoC라고 부르는데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러한 기술이 결합된 칩의 개발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갔던 진행의 방법을 ARM에서 많이 부족했던 이 개발을 통해서 지금 따라가기 힘들었던 것을 다시 어떻게 붙이냐? X86 쪽으로 우리가 끌어당기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텔이 X86 핵심 기술을 고객사에 제공하는 것은 이렇게라도 해서 다시 시장의 생태계를 ARM 중심이 아닌 인텔의 X86 중심의 세계로 가져오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크5도 있죠. 다른 모든 것보다 더 훨씬 기술력이 뛰어난 X86. 그러나 X86의 가장 단점은 무거워요. 제품의 구동 속도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물론 성능이 좋지만 배터리 소모 용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X86의 지적재산권, ARM의 지적재산권 이러한 것들을 결합을 해서 새로운 칩이 이번에는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이번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치열해지는 파운드리 시장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번 인텔의 파운드리 시장 진출을 선언으로 파운드리 시장이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고 있죠.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파운드리 공장이 미국에 설립되는 것입니다. TSMC는 이미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공장을 짓고 있고 삼성전자도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선언하고 글로벌 파운드리도 미국 내 뉴욕주 몰타에 공장 증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인텔의 애리조나 파운드리 공장 설립은 시사한 바가 큽니다. 이는 현재 동북아 중심의 TSMC, 삼성전자, UMC 등을 축으로 이제는 미국의 축으로 이동시키려는 미국 정부의 생각과 일치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번에 파운드리 진출로 EUV 공정까지 진출이 예정되고 있는 것을 보아 인텔에서는 EUV 공정의 전환까지 이 파운드리를 통해서 EUV 공정의 전환에 대해서 기술력을 습득을 하면 이 EUV 공정 전환에 대해서 이제 본 회사에서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인텔이 위상이 예전만큼은 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반도체 시장에서는 1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진출은 얼마만큼의 파괴력이 있을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의적으로 보는 시선도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인텔 파운드리 시장에서 이 의미 있는 점유율을 확보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TSMC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막대한 지출이 필요하다는 점이 발목을 잡는다는 거죠. 여기에 삼성전자의 존재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번에 인텔이 파운드리 진출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시장이 곧바로 반응을 했어요. 인텔은 지금 조금 인기가 올라가고 있고 TSMC와 삼성전자는 밀리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시장에서는 이 인텔의 파운드리의 진출에 대해서 호감을 보이고 있구나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 TSMC의 예상 투자액은 올해만 해도 280억 달러인데 인텔은 지난해 그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의 그 예상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지금 파운드리에 새롭게 진입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예상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 지금 현재 AMD에도 지금 많이 밀려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금 돌파구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파운드리 업계 진출입니다. 이 파운드리 업계 진출을 통해서 이전에 인텔이 가지고 있던 X86 아니면 패키징, 리스크5, AMD, ARM 이러한 모든 기술을 종합해서 응축해서 새로운 개념의 파운드리 칩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어쩌면 TSMC의 콧대가 한숨 주물러 줄 수 있겠다. 그러나 가장 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문제를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진출이 세계적인 파운드리의 축을 흔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